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지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한번 나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2호선 계속 돌잖아요. 하루만 사람들 외모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못생긴 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빻아놓은 게 디폴트야. 그냥 리썸님 1억 모으기엔 부정적이신가요? 아니요, 왜 부정적인가요? 사람마다 인생 방식이 다른데 1억 모으는 거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1억은 모은 사람은 없어. 맞아요, 저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니 뭐 아니면은 뭐 경제적 자유니 뭐니 여기에 심취해 있는 10대 20대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안정성이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편화를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다 자기들처럼 막 슈퍼카타고 막 이래야만 행복해진다고 진짜 자기네들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 소나타 타는 사람, 아반떼 타는 사람은 신들로 치부를 해. 스스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다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 찍는 영상을 보면은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을 다 새끼들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회사에서는 그런 새끼들을 아주 쓰죠. 새끼들을 쓰고 그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일하게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는 건데 1억 모으기 하는 거 X입니다. 저축하는 거 X이에요. 아휴 진짜 세상은 그렇게 뭐 아니면 도가 아닌데 사람마다 진짜 가지각색 천차만별이고 그런 게 다른 건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1억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1억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 1억이 우습다는 뭐 유튜버들이나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동조해가지고 마저 1억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1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약간 이런 거야. 자기개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자기가 월 1,000,000원 번다, 월 1억 번다, 뭐 연봉이 얼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월 1,000,000원이 X같이 보여. 근데 주변 한번 보세요. 월 1,000,000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없어. 그냥 남자의 키 180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상 찾으면 온라인에서는 뭐 댓글 싸움이 일어나면은 남자들 키 다 지가 180, 183, 뭐 185래. 근데 어디 지하철만 타도 저 175거든요. 175인데 나보다 큰 사람도 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물론 굽을 높은 거를 신긴 합니다, 보통. 근데 180 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월 1,000,000원도 마찬가지야. 월 1,000,000원 버는 사람이 주변 찾아봐. 어딨어. 나는 유튜브 하기 전에 내 주변에서 1,000,000원 번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진짜로. 내 지인 중에. 지금 막 인터뷰 채널 같은 거에서 저는 매출봉으로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인터뷰 채널을 그냥 무조건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월 매출이 2,000이래.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는데 월 2,000이잖아요? 돈 또 안 남습니다, 진짜. 매출이 월 2,000이면은. 근데 무슨 자기가 진짜 월 2,000 순수익인 것 마냥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차. 온라인 쇼핑몰, 의류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의류 쇼핑몰 연매출 막 수십억인데도 사장들 그냥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진짜로 매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봉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뭐 1억 모으기는 짓이다, 1억 모으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 철학은 본인이 세우세요. 본인이. 월급 월천이 10%가 아니라 1%도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에서 하도 신들이 뭐 200충 300충 이러면서 남자가 월 1,000원 벌어야지, 남자가 결혼하려면 500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랄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나라가,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직원이 거르는 여자의 기준을 올렸더니 그런 댓글이 달렸어. 이거 제가 웃겨가지고 캡처까지 해놨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웃겼었는데, 근데 삼전 딸이가 거를 능력이 됨? 의사 약사 전문직도 아니고 크크. 야, 이런 세상이야. 삼전한테 딸이래. 삼성전자 직원이면은 그냥 직장인 중 끝판왕 아니야. 근데 삼전 딸이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평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평균은 수능 등급이 5등급이다 이런 건데, 국평호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평 5등급이라고 해서
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평균이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올려치기가 여기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내가 평균이면 인생이 망한 줄 알아. 소나타 타면 내 인생 된 거고 내가 200만원 300만원 벌면 된 거야. 근데 월급쟁이에 그냥 진짜 대부분은 2, 300 버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아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지. 사람들이 평균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한번 나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2호선 계속 돌잖아요. 하루만 사람들 외모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못생긴 게 디폴트입니다. 그냥 얼굴을 빻아놓은 게 디폴트야. 그냥 남자 중에 잘생긴 남자가 없는 게 정상인데 차은우를 보면서 난 차은우처럼 안 생겼으니까 내 인생 됐어 이랄하고 있어. 그냥 못생긴 게 정상이라고. 못생긴 게 정상이고 못생기지 않은 게 아웃라이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난 너무 불행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항상 커뮤니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와 1억 모으기가 왜 한심합니까 대체. 1억 모으기 절대 한심하지 않고요. 1억 모으셔야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면은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투자 공부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산을 점점 불려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이상한 자기개발 유튜버 같은 거 보고, 물론 훌륭한 자기개발 유튜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맹랑한 소리만 하는, 상상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간에 자기의 그냥 인생 가치관에 맞는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 강남역 주말에 갔는데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맞아 진짜로.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인스타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아무튼 간에 본인들 자존감이 되게 외모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낮은 분들이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 한번 타보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 얼굴 한번 구경해보세요. 제대로 눈, 코, 입 올바르게 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 말하는 올바르게 박혔다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올바르게 박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급여 수준 같은 것도 콜센터 알바 한번 해보세요. 대학생이신 분들은 콜센터 알바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연봉이 나와 있어. 그 정보란에. 그런 대부분 200만원 법니다.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어요. 300도 못 버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카드 계열 콜센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은 300 못 버는 사람이 진짜 태반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 그만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게 그런 사람들을 신들 200충 300충이라고 신 취급하면서 신 취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삼전 딸이. 삼전 딸이라는 말이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 딸이라는 말도 나오겠어. 아주 에휴. 리선님 인스타 인플루언서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이 다른가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정말 많이 달라요. 리선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리선님께서 예체능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현실을 계속 마주하는 순간이 많아서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과 그래도 현실하고는 타협해야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리선님이 예체능 쪽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나라면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다, 배우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리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저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로 부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예체능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는 일 무새들을 제가 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거라면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돈 안 벌어도 돼, 많이 안 벌어도 돼, 내가 부자 안 돼도 돼, 경제적 자유 필요 없어,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예체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체능을 할 때 다 김연아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고 박찬호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고 류현진을 보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축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화배우도 마찬가지지. 영화배우를 할 때도 막 황정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영화배우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행복해지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무명배우로 남더라도 이거를 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배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노홍철 씨가 무조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랑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야지.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20대가 딱 되고 나서 20살이 되면 내가 뭘 할지를 몰라. 내가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잘 몰라.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딱히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나마 흥미가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게임이 재밌다고 해도 내가 못하는 게임이면은 별로 흥미가 안 가. 취미생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못 치는 게 당연하지만 나중 가면 어느 정도 내가 잘 치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성취욕이 오면서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쳐도 이게 안 느는 거야 실력이.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좋아하는 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가지고 되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게 맞아. 근데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내가 말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멋있어 보여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괜히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그냥 돈 잘 번다니까 저기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나는 그 일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부자가 안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요. 조금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서는 상위권으로 못 가는 사람이다 이런 게 나왔다 하면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아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많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돈을 많이 벌 거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요, 답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욕심을 버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고요. 욕심을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일을 때려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하는 게 맞죠. 저는 테니스를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실력차가 크니까 자신감 결여돼서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됐네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볼링을 치러 가서 볼링의 흥미를 완벽하게 잃게 된 거랑 똑같네요. 저희 와이프가 볼링을 진짜 잘 쳐요. 거의 이제 선수 테스트까지 봤었는데 나를 이제 볼링을 치자고 데리고 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연속 5개를 치더라고. 나 진짜 그때부터 나 개노잼. 진짜 아니 나한테 흥미를 좀 갖게 하려면은 좀 봐주면서 쳐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아무리 쳐도 이게 저도 그때 처음 치는 거 치고 되게 잘 쳤거든요. 스트라이크 나도 그때 한 3-4번 쳤어. 그래서 처음 치는 거 치고 되게 잘 쳤는데도 아니 가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흥미를 이렇게 주려면 좀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 진짜로. 근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나랑 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도 승부욕이 저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갑자기 몰입의 단계로 가더라고. 갑자기 막 핀을 뚫어져라 막 쳐다봐. 제로의 영역. 맞아. 제로의 영역으로 가 있더라고. 리섭님 그럼 복수로 와이프님을 소환사 협곡으로 보시죠. 아니 근데 소환사 협곡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를 와이프한테 시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같이 재밌는 걸 좀 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롤을 몇 번 해봤었대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굳이 저는 뭐 같이 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리섭님이 20살 중반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과 사업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해야 돼요. 본인 성향에 맞춰서 어느 상황일 때 본인이 집중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 집 마련과 사업 중에 둘 중 하나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사업가들은 자기 집이 없어요. 대부분 막 진짜 내가 큰 돈 벌게 되지 않는 이상, 수십억 이상 벌게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월세로 살아요. 월세로 살면서 그거 다 비용 처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내가 뭔가 든든하게 뭔가가 있어야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 내가 막 자꾸 어떤 막 집 같은 거 나의 자산, 이게 누가 봐도 딱 나의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통 여성분들이 이래요. 여성분들이 보통 안정형을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고 막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뭐 월세든 내 집이든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집이 없으면 좀 불안한 타입인지, 아니면 집이 없어도 나 몸뚱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타입이면은 그냥 사업에다가 돈을 써도 되죠. 사업가들은 집이 몇 채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가들 중에 집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잘 없어. 집 마련할 바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맞아, 저런 마인드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도 월세 많이들 살잖아요. 그쵸? 월세 많이 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월세 산다는 거를 보통은 쪽팔려 하잖아요. 근데 월세도요 월세도 한 500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월세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남편이랑 월세 50짜리 그냥 집 들어가기로 했어 이러면은 되게 남들이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잖아. 근데 이번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데 저기 월세 2000짜리 시그니엘 들어가기로 했어 하면은 사람들이 와 씨발 남편 잘 만났나 보다 이러지. 그래서 월세 액수에 따라서 약간 빚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빚도 능력이다 약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는데 빚이 한 2억 있어. 30살에 빚이 2억이야. 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떤 남자는 30살에 사업을 하는데 빚이 한 18억 있어. 이런 남자면은 되게 사업 잘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억 융통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사업가들이 월세를 산다고 해가지고 무슨 쪽방 같은 데서 막 50만원 80만원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업가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막 1000만원짜리 월세 내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현재 고3 남학생인데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려요. 사업을 도와주는 학원이나 강의도 따로 없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데 왜 유튜버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사업 잘 모릅니다. 일단 가장 좋은 약간 캐캐 묵은 방식은 일단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들어가서 배우는 거고 그게 가장 안전빵이긴 하지. 내가 돈을 벌면서 받으면서,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가 내고도 배울 수가 있는데 학원비를 내가 받으면서 생활비가 충족이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취직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좀 작은 회사, 관련 작은 회사 있잖아요. 큰 회사 말고 작은 회사 가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배워보는 것도 좋고. 사업 관련해서 진짜로 딱히 배울 데가 딱히 없구나. 왜냐면은 솔직히 막 사업 어쩌고저쩌고 강의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다 그냥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고. 근데 막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언제 해야 되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거랑 안 끊어줘야 되는 거,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는 없기는 하죠. 나중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고 꿈꾸고 있는 23살 청년인데요. 실력을 쌓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인데 먼저 실력을 갖추고 나서 나중에 마케팅 공부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또 책을 보면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업을 비추를 하는데 본질에 집중을 하자니 돈이 궁하네요. 나중에 사업을 할 거라면 본질에 집중하는 게 괜찮겠죠? 본질에 집중을 하라는 건요,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준비하고 있을 때는 부업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부업도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죠. 마케팅 공부는 사업 준비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시작할 단계다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마케팅 공부는 사실 딱히 별거 없어.